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학상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수학상의 단원 구성을 좀 볼게. 수학상. 수학상은 이렇게 4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이 다항식, 두 번째 단원이 방정식, 세 번째 단원이 부등식, 네 번째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일단 뭐 다항식이니 방정식이니 부등식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중학교 때하고 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깊고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건데, 한마디로 그림을 식으로 푸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가서 배우기로 하자. 그러면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수학상 단원들 이걸 딱 보면은 이 공통점이 뭐냐 이런 얘기지, 그치? 공통점이 다 뭘로 끝나? 식으로 끝나지. 그러면 뭔지 몰라도 이 식이라는 뜻이 뭔가 좀 중요할 것 같잖아. 그래서 수학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일단 식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식 하면은 뭔가 연상되는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이걸 영어로 좀 바꿔서 생각하잖아? 그러면 느낌이 좀 팍 온다고. 이게 식이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익스프레션이야. 즉 표현이란 뜻이지. 그래서 식이란 뜻은 일단 표현의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지. 어떤 수학적 상황이 있는 거야. 수학적 상황. 이 어떤 수학적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숫자, 문자, 기호, 이렇게 숫자, 문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식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학이라는 세상에서 쓰이는 하나의 언어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수학적 언어라고도 얘기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잘 봐봐. 우리가 이 수학상을 배워간다는 얘기는 이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거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학상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사실 식의 논리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식의 논리. 그러면 식의 논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야. 식을 일단 식으로 표현하는 거. 어떤 수학적 상황을 어쨌든 숫자, 문자, 기호를 가지고 식으로 표현한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된 식을 가지고 내가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즉 다시 얘기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거꾸로 식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을 떠올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인 거지.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식을 해석하는 거. 즉 다시 얘기해서 식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표현하고 식을 변형하고 식을 해석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고, 사실 우리는 수학상을 통해 가지고 이 식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걸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수학상을 배웠다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게 조금 내용이 추상적이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일단 처음에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게 뭐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어느 날 시계를 딱 봤는데 지금 딱 3시 정각인 거야. 시계를 딱 봤어. 이렇게 3시 딱 정각인 거야. 3시.
근데 이게 궁금한 거지. 내가 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직각인데 시침하고 분침이 지금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한번 직각이 되는 시간이 언제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점점 각이 줄어가지고 각이 0도가 됐다가 어느 순간 다시 벌어져가지고 4시가 되기 전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직각이 한번 되겠다는 걸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내가 구하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3시하고 여기가 3시고 4시인데 시침은 여기 하는 중간쯤에 분침은 어딘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 순간의 시간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딱 대충 몇 시겠어? 3시 x분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 x분을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문자로 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상황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일단 분침 같은 경우에는 60분 동안 360도를 돌잖아. 근데 시침 그러면 1분에는 분침은 몇 도씩 도는 거야? 60분에 360도니까 6도 돌겠다, 그지? 그 다음에 시침 같은 경우는 60분 동안 봐봐, 요 한 칸이 전체 12등분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360 나누기 12 해가지고 요게 30도란 말이야. 그래서 60분 동안 30도 돌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1분에는 어떻게 돼? 1분에는 0.5도가 된다는 얘기야. 됐지? 요런 상황을 일단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X분 동안 이렇게 흘러간 각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그지? X분 동안이니까 1분에 6도씩 가니까 요거는 6도 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른 각이. 그 다음에 요 시침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흘러갔는데 요 각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니까 1분에 0.5도니까 여기는 0.5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내가 요 상황을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6도에서 6도 x에서 0.5도 x를 빼면 요게 얼마다? 요게 자, 여기 요 전체에서 요만큼 뺐으니까 여기 직각 합쳐서 요게 18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걸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숫자, 문자,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 요거를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5.5도 x는 180도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11분의 360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대충 한 32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가지고 3시 한 32분 몇 초 정도에 다시 한번 직각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제 이번에는 식을 변형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거지. 잘 봐봐. 내가 일단 어떤 두 식이 있었다? 두 식이 있었어. 근데 요 식이 하나가 있고 요것도 또 다른 식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식 사이의 관계가 마치 사과와 애플의 관계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과하고 애플은 다른 단어지. 하지만 요 사과하고 애플이 가리키는 그 과일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과하고 애플은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지칭하는 그 사물이 본질적으로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식에도 마찬가지지. 식은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거니까 이 식이 다른 식이어도 본질적으로 얘네가 가리키는 상황이 동일하다면 두 식은 그냥 같은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런 관계에 있는 두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동치라고 한다고. 동치. 그리고 이 식을 이렇게 동치식으로 바꾸는 거,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동치식으로 바꾸는 거를 동치 변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앞으로 그지?
많이 쓸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겠어. 다시 어떤 식하고 식이 있는데 두 개가 달라 보여. 근데 본질적으로 이 식이 가리키는 상황이 같단 말이야. 그랬을 때 두 식은 같은 걸로 볼 수 있지.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동치라고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동치 변형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 한번 볼게. x 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주어졌고, x의 100을 구하라는 얘기야. x의 100승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 너희들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구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잘 봐봐. 일단 요거 구하라 그러면은 먼저 이럴 거야. 이 식 가만히 보다가 이럴 거란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얘랑 같잖아.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1을 더해도 어차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식을 딱 보면서 요거는 x-1의 제곱을 전개하면 얘가 되잖아 하면서 요거를 또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 뭔가를 제곱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x는 1이잖아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주어졌지만 이 식을 가지고 요걸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걸 이렇게 바꿨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바꾸고 또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면서 1의 100승이니까 이건 1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이 식으로 바꾸고 또 이 식을 이 식으로 바꾸고 이 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 얘네들이 다 동치관계였고 이렇게 바꾸는 행위를 동치 변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식을 바꾼단 말이야. 바꿔서 내가 이 값을 구하기 적당한 식으로 바꾼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치 변형이라고 한다는 거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수학에서 사실, 이렇게 동치 변형을 잘하는 능력이 사실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봐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거는 이 여러 가지 동치 관계를 이해하고 동치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또 세 번째, 이제 식을 해석한다는 게 뭐냐. 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어떤 식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이 얘기하는 상황이 꼭 한 가지만 있을 리는 없잖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다고. 이해하겠어? 이렇게 어떤 식을 보고 어떤 상황을 떠올리는 것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별거 아니라 만약에 A가 양수고 AB가 양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2분의 1 AB의 대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걸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그냥 풀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딱 보니까 어떤 원을 하나 그려봐. 원을 하나 그렸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원주 위에 하나의 점을 딱 찍어가지고 점 P라고 할게, 그지? 이렇게 이었단 말이야. 지름하고 이렇게 이었어. 그럼 당연히 이건 항상 직각이 되겠지. 그리고 요 값을 내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요게 반지름이 1이니까 요걸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AB는 양수이고 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되니까 요 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요렇게 하는 걸 해석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나서 요걸 구하라 그랬잖아. 요걸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봐봐, 요건 얘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한다고. 2분의 1 a 곱하기 b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식으로 풀기가 좀 불편해. 그러면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에 속한다는 얘기지, 그치?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식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해 봤다고. 식의 논리를 하면 식을 표현하고, 식으로 표현하고, 식을 변형하고, 식을 해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수학상을 통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게 수학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알겠지? 자, 일단 이제 수학상의 첫 단원인 다항식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다항식의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항식에 관한 용어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이참에 한번 싹 다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다항식의 용어. 일단 처음에 항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단항식, 그리고 다항식이라는 말이 나와. 일단 항, 단항식, 다항식에 대해서 이 뜻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자, 일단 먼저 항이라는 게 뭐냐면, 항이라는 것은 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문자하고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항이라 그래. 그러니까 식에서는 숫자, 문자,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 덩어리 취급해갖고 그걸 항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3, x제곱, y 이런 거. 숫자하고 문자하고 곱하기로만 돼 있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항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런 건 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a 제곱 b 나누기 c 이런 거 있지, 그치? 이런 거는 왜 항이 아니야? 숫자하고 문자하고 곱하기로만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나누기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항이 아니야. 또 이런 것도 항이 아니야. 만약에 뭐 a 루트 b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은 뭐야? 그치? 이것도 숫자하고 문자로 왜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 루트라는 건 이거 뭐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항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순수하게 숫자,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이걸 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요식은 항이 몇 개야? 항이 한 개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항이 한 개로 되어 있는 식을 한자로 호단자 써가지고 항이 한 개인 식이다 해가지고 요거를 단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 해볼게. 뭐 x제곱 y z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b 뭐 이런 거. 이런 거 항이 몇 개야? 항이 하나, 두 개 있지, 그치? 또 이런 거 보자. x, y, z 제곱에다가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5ab 뭐 이런 게 있었어. 이건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이렇게 항이 있잖아. 두 개 이상 있는 거. 두 개 이상의 항이 더하기나 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을 항이 여러 개인 식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요거를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한자로 마늘 다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거다. 항이 한 개니까 단항식, 항이 두 개 이상이니까 항이 여러 개니까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항이 한 개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항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항이라는 말, 단항식이란 말, 다항식이란 말을 헷갈림 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차수, 개수, 상수항이라는 용어야. 이거 뭔 말이냐? 요거는 있잖아. 근데 요게
문자의 종류가 한 개밖에 없을 때랑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개념이 살짝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나눠 설명할 건데, 첫 번째, 문자가 이렇게 한 종류 있는 거야. 한 종류. 문자의 종류가 딱 한 개 있는 한 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점검만 하고 넘어갈게. 일단은 예를 들어서 4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어. 이런 다항식이 있었단 말이야. 문자가 한 종류지 x 한 종류밖에 없어. 여기서 일단 차수라는 게 뭔지, 차수라는 개념은 이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가에 관한 얘기라고. 그래서 요거는 x가 3번 곱해져서 3, 2번 곱해져서 2, 요거는 1이 생략된 거지. 한 번 곱해져서 1 이렇게 된다고. 요런 걸 차수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항상 어떤 다항식에 이름을 붙일 때는 가장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x의 3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차수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가 지금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 문자를 제외하고 하나에 항해서 이 x란 문자를 제외하고 곱해져 있는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 3승의 개수는 4가 되고,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의 개수는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은 뭐냐면, 상수항 요 문자 있지, 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 이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그다지 헷갈리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문자가 여러 종류 있는 경우 있어. 여기서는 약간 선생님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오개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 갖고 이 개념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봐봐.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 문자가 여러 종류 있잖아. 문자가 여러 종류 있으면은 일단 먼저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를 다 동등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야. 내가 문자가 여러 개면은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관심 가질 문자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선생님이 앞으로 주목하는 문자라고 할게요. 주목하는 문자. 그러니까 이 문자가 여러 종류 있을 때는 이 주목하는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차수, 개수, 상수항의 개념이 약간 달라진단 말이야. 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예를 들면 2x 세제곱 y제곱에 플러스 3xy에다가 플러스 z 더하기 1, 이런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다항식이 있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만약에 주목하는 문자가 내가 관심 갖는 문자가 x하고 y 두 개였다 치자.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차수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그치? 이거 봐봐. 내가 어떤 문자에 주목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한다, 숫자 취급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x, y잖아? 그럼 나머지 z라는 문자는 그냥 숫자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차수는 봐봐. x 3승이고 y 제곱이잖아. 그럼 합치면 얼마야? x, y의 5승인 거지, 그지? 그래서 x, y의 5차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x, y의 5차 다항식, 그지? 5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가끔 가다가 이거 딱 보면서 얘가 얘보다 차수가 크니까 x에 관한 3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목하는 문자가 x, y면은 합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라는 건 뭐냐면, 그렇지? x, y라는 문자 어떤 항에서 x, y를 제외하고 하나의 항에 x, y를 제외한 그 곱해져 있는 나머지 것들을 다 개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 3승 y제곱의 개수는 요거는 2가 되는 거고 xy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상수항이란 건 뭐냐면 상수항이란 건 여기서 주목하는 문자 x, y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우리가 요게 안 곱해져 있는 나머지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z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 상수항이라는 건 숫자로 돼 있는 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은 나머지 항을 그냥 다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주목하는 문자가 x였다고 생각해보자. x. 이번에 x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치? 여기서 x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취급한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차수가 어떻게 돼? 그치?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은 x의 3차, x의 1차니까 그냥 x의 3차 다항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개수는 하나 향해서 x 말고 곱해져 있는 나머지를 다 개수라고 한다고. 그래서 x 3승의 개수는 뭐가 된다? 2y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3y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요 x가 곱해지지 않은 나머지 항 모두를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z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차수, 개수, 상수항의 개념은 문자의 종류가 한 종류일 때와 여러 종류일 때 좀 나눠지고 여러 종류일 때 주목하는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주목하는 문자가 정확히 뭔지 이게 정해지면 나머지 문자는 이렇게 상수 취급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게 정확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은 요번 참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알겠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항식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들, 그치? 이걸 정리해 봤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 있으면은 중학교 때도 다항식을 배웠지만 고등학교 와서 다항식이 차이가 좀 있다면 어때? 문자도 많아지고요. 문자의 종류도 많아지고 식이 훨씬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어떤 식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항상 그 다항식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라는 걸 좀 해볼 거야. 그러니까 식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일단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갖고 간단히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일단 또 이런 친구도 있지. 동류항이 뭐지?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동류항이란 것은 같은 종류의 항이란 뜻으로서 뭐가 같은 거냐면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해요. 물론 여기서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가 같은 걸 말하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y였다고 치자. 그러면은 뭐 3x제곱 y하고 2x제곱 y제곱은 두 개가 동류항이겠어요? 동류항이 아니겠어요? 그치? 동류항이 아니지, 그치? 요건 3차인데 요건 4차잖아. 그래서 이건 동류항이 아닌 거야. 근데 만약에 주목하는 문자가 x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둘은 3x제곱 y하고 2x제곱 y제곱은 어때요? x만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2차니까 이거는 동류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동류항은 이렇게 만약에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3y 더하기 2y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다항식의 정리 원칙 첫 번째는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서 간단히 한다라는 얘기고, 동류항이란 것은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한다. 그리고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내림차순이다, 오름차순이다 이런 말은 어떤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가 점점점 작아지는 순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는 점점점 커지는 순으로 정리하는 거, 이런 걸 내림차순이다, 오름차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통은 내림차순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보통은 내림차순을 많이 써.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2x 제곱 3xy에 3y 제곱 2x 플러스 4y 이런 xy에 관한 다항식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주목하는 문자가 x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뭐야? 제곱이지. 그래서 일단 2x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높은 차수가 요거지. 그리고 주목하는 문자가 x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류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류항은 빼거나 더해서 간단히 한다 이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그냥 이왕 쓸 거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다항식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y의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가장 높은 차수가 y제곱이겠지. 그래서 3y제곱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요 y하고 요거는 동류항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3x 더하기 4 한 다음에 이렇게 y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도 웬만하면은 내림차순으로 2x 제곱 이런 식으로 항상 식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있다 하면 그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의 순서대로, 뭐 작은 차수대로, 그러니까 큰 차수부터 쓰면 내림차순, 작은 차수부터 쓰면은 오름차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식을 다룰 때 유리함이 있다 이거야. 됐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항식에 관한 용어, 그리고 다항식을 정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걸 할 거야.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것은 결국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항식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근데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게, 봐봐, 우리가 문자도 사실은 수를 대신한 값이잖아. 그럼 다항식이라는 건 문자 숫자의 합차 곱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다항식도 본질적으로 뭐야? 이게 당연히 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처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도 이제 숫자처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으니까 이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능숙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숫자하고 비슷한 부분은 그냥 숫자처럼 하면 되는 것이고, 숫자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런 것에 유의하면서 어쨌거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항식 안에서 능숙하게 해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부터 볼게요. 이건 사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야. 일단은 한마디로 동류항끼리 뭐 정리한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아.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덧셈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 특별하게 인지하지 않아도 숫자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숫자랑 똑같은 부분은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덧셈에 관한 기본 성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런 거지. 어떤 다항식하고
그치? 두 다항식이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항상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는데 얘를 먼저 더하고 얘랑 더하나 얘네 둘을 먼저 더하고 얘를 더하나 항상 같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데 숫자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크게 인식하지 않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지? 어쨌거나 너희들 이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잘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예를 하나 볼 건데 요 예를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 자, 일단 예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P라는 다항식이 있었는데 요게 5x 제곱 y에다가 2y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3승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q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요거는 x 3승 3y 제곱에 플러스 2x y 제곱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이 있었어. 자,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2p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 뭐 별거 있나? 그냥 열심히 요거 2배 한 다음에 요 q에다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2배 해주면은 10x 제곱에다가 y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4y 제곱 그 다음에 4x 3승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x 3승 3y 제곱 2x y 제곱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그치? 어지간하면 주목하는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좋다고. 그럼 만약에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차수 얘네 5x 세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제곱이네 요거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x에 주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니까 보통 10y에 x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1차식 요거 있네 요거 이제 요거네. 그러면은 더하기 2y 제곱 x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요거니까 정리해서 쓰면은 y 제곱. 가급적이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에 따라서 이렇게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란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p-3q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p에다가 5x 제곱 y에다가 플러스 2y 제곱 2x 세제곱에다가 요거는 마이너스 3 곱해서 정리해주면은 3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9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번에는 y에 관한 내림차수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y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니까 요거랑 요거 정리해서 쓰면 되겠다. 그러면 11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6x 이렇게 해서 y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1차식 어딨어? 여기 있네 그지? 그래서 5x제곱 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x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항상 식을 정리하는 습관 이렇게 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동료한끼리 덧셈에 관한 기본 성질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동료한끼리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됐지? 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볼게요. 다항식의 곱셈. 일단 곱셈도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에 관한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숫자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는 안 돼.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는 AB하고 BA가 같다 이거야. 이것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ABC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두 개 먼저 곱하나 요거 두 개 먼저 곱하나 어차피 같다 이런 얘기고 이걸 결합 법칙이라 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AB 더하기 AC랑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고. 뭐 이런 거 그냥 숫자하고 똑같으니까 다항식의 곱셈도 이런 성질이 있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있지 그지? 지수 법칙 이것도 한번 까먹은 사람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점검을 해볼게.
이 지수법칙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수끼리 계산하는 공식이지.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지수로 표현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표현된 것들을 계산할 때 굳이 다시 풀러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수끼리 계산해가지고 하겠다라는 법칙이 이제 지수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뭐가 있냐 보면은 첫 번째 뭐 이런 거지. am 곱하기 an이 am 더하기 n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 am 나누기 an이 요거는 m이 만약에 n보다 크면 요거는 m 빼기 n이 되는 거고 m하고 n이 같으면 요건 1이 되는 거고 m보다 n이 더 크면은 n 빼기 n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am 요게 amn이 된다. 네 번째는 ab의 n제곱은 an제곱 bn제곱이 된다. 그치? 이런 걸 이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좀 까먹은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얘기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3번 같은 거 한번 왜 이게 만족하나 해보면은, 요거 이렇게 와봐. 자, a, m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잖아. 요거 a가 몇 번 곱해진 거야, 이렇게 n번 곱해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몇 번 있는 거야? 이런 게 a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덩어리가 몇 개 있는 거야, 요런 덩어리가. 그치? 요게 n번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총 m이 몇 번 곱해진 거냐 그러면은 요게 a가 m개 있고 그게 n개씩 있으니까 mn개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mn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도 그래서 지수법칙까지 좀 기억을 해달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곱셈을 하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곱셈에 관한 기본 성질 그리고 지수법칙 이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 곱셈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야.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이 정도 나도 할 줄 알아. 그러면 넘어가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 이런 거지. 뭐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에 z에 이렇게 요런 단항식이 하나가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x y제곱 z 4제곱 이렇게 해갖고 3 이런 건 주로 지수법칙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요거 지수법칙 써서 x의 10제곱 되고 요거 지수법칙 쓰면은 y의 15승 요거 z의 5승 이렇게 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다가 x 3승에다가 y 6승에다가 z 12승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지수법칙 써갖고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없어지고 x의 13승에 y의 21승 z의 17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되는 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예제 하나 보면서 이거에 된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뭐 이런 거 2x 제곱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냥 6x 5승에다가 8x 3승 요거 하면은 4x 제곱 이런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한 게 이제 이런 구조거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런 구조란 말이야.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고 좀 귀찮고 그래요.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곱셈에 관한 기본 성질
지수 법칙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얘 한번 봐볼게. 뭐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일단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갖고 그냥 싹 다 더하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 곱하면은 2x 4승에다가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5x 3승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은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15x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항상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동류한끼리 정리한다. 그럼 문자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2x 4승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x 3승 그 다음에 요거는 동류하니까 정리하면은 2x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문자의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 거 해보면 3y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뭐 방법 있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3x 제곱에 이것도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은 플러스 9xy에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6y 제곱 요거 곱하면은 3y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곱하면은 12x 요거 곱하면은 8y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x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봐가지고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은 일단 요거에 가장 높은 쳤으니까 3x 제곱 쓰고 x 1차씩 다 정리하는 거죠. 요거 다 1차지 그지? 요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다. 요거 정리하면은 7y에 요거 정리하면은 12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 것들 이거 다 썼으니까 여기가 7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거까지 해야 되네. 그럼 13이겠다. 1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주면은 이거 다 썼으니까 나머지 것들 그러면은 마이너스 6y 제곱에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5y 더하기 4 이렇게 항상 문제에서 요거 하든 안 하든 간에 문제에서 요거 하면 당연히 하는 거고 항상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주목하는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습관을 항상 들인다. 알겠지? 이렇게 해갖고 조금 귀찮았지만 이렇게 다항식 곱셈을 한번 해봤어.